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비싸.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예!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 전체가 빨갛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강세, 유럽 증시도 지금 강세,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도 선물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장이 놀라지 마십시오. 사상 최대치 고점,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지금까지는 국내 증시 어렵다, 힘들다, 우리나라만 못 간다, 힘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동향에 맞춰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흐름 기준으로 잡는다면 미국 증시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 증시의 강세, 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 랠리, 이러한 부분이 시장을 충분히 견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저는 웃고 있지만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이유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양시장 모두 더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못 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게 되고 또 우려감을 가지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두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컴텍 같은 경우, 또 삼성 전기, 삼성 SDI 전부 급등 랠리가 나왔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교육을 통해서 미리미리 발굴해 내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어질 겁니다. 자,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본방송 진행해드리고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온라인상에서 첨삭 지도를 진행해드립니다. 온라인상의 첨삭 지도는 뭐 PC와 모바일로 다 접속이 가능하죠. 그리고 오늘 교육해드리는 내용의 자료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경협주, 바이오주, 그리고 시장 주도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IT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첨삭 지도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윤정두와 함께라면은 시황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황 부분을 그냥 뭐 얼마 가겠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더 무너질 겁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겁니다, 이런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죠. 오히려 시황을 분석하실 때 기술적 부분도 굉장히 시황 중요합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왜 글로벌 증시가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된 설명으로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황만 잘 읽으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시황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어려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무모한 손절을 단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모하게 말도 안 되는 또 테마주에 비중을 너무 늘리셔서 곤혹을 치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요, 시황도 윤정두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이 좋은 장에서
손실이 아닌 수익을 가득하게 채워 넣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황 내용인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내용이 있죠. 자, 먼저 우리가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녹화 방송 보시면은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리, 미국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금요일날. 미국과 중국 간의 차관급 무역 협상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납다 협상에 있어서도 멕시코와의 어떤 결과물이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그 정도쯤에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로 넘어가 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장은 급락으로 연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의 흐름은 강세를 띄워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느꼈던 게 뭡니까?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미국과 또 우리나라의 FTA라든가 무역 협상 관련된 내용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늘 경협주들 뭐 흔들어 놨지만은 미국과 이란의 문제 올해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죠. 그러면서 유가 변동도 커졌고요. 얼마 전까지 또 미국과 터키 최근에는 또 뭡니까? 미국과 또 북한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무역 분쟁이라든가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러한 부분 속에서도 미국장 자체가 사상 최대치 랠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이 금융시장의 흐름은 펀더멘탈적인 요인, 실질적인 경기의 살아남과 기업의 실적의 개선 이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내 주느냐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랠리가 나온다는 거지 나머지 주변 요소에 의해서 시장의 추세 부분이 훼손되거나 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주말에 이런 뉴스까지 있더라고요. 미국과 중국과 G2의 무역 분쟁 승자는 뭐 미국이다. 중국이 뭐 꾀갱대고 있다. 그 결과가 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니?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살펴봤더니 중국의 주식시장이 무너져 있다 이거예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브릭스 시장의 흐름은 경제 동향하고는 좀 별도로 움직입니다.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요. 지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럼 왜 중국 증시가 2%대 장중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한 흐름은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기억 속에서 싹 지우십시오. 여러분들이 2015년도 12월 달이죠. 2015년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난 이후에 얼마 만에 올렸죠? 2004년 6월 이후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었는데 그때 이후 10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어때요? 시장의 흐름이 급격한 조정, 추세의 하락 조정, 하락 반전이 있었나요? 지속적인 랠리죠. 금리 인상 이후에 랠리란 말이에요. 그만큼 금리 인상의 기준은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금리를 인상한다. 그건 호재다. 그 부분을 수년 동안 강조를 해도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계좌가 일단 파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는 뭐 미중 얘기라든가 미국의 이란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대고 실질적으로 조정의 이유를 얘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은 흘러 지나가는 눌림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결론은 오늘 기준에 미국장이 금요일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다 보니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넘기다 보니 그 뭐 미국과 중국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결론적으로는 파월 의장의 연설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횡보하다가 고점을 한번 넘겼느냐 혹은 하락하다가 반등해서 고점으로 올라왔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랠리의 기준에서의 흐름입니다. 랠리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고점 랠리 기준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다시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인식. 무슨 얘기냐면은 윤정도 얘기대로 한다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예? 경기가 좋은 것만큼 금리를 계속 올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만큼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비둘기파적인 인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매파와 비둘기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파 그러면 그냥 들으면 잘 모르시죠. 그 매가 비둘기하고 교류의 기준이죠. 매의 기준하고. 매파의 기준은 굉장한 강성.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아주 강성. 비둘기파적인 부분은
완화적인 내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완화적이면 윤정도 얘기는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되는데 완화라는 거는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되거나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액션을 취했죠.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선임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파월 의장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 성향 자체를 알고 선임을 했다는 거죠. 결론은 기존의 연준의 앨런 의장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올려왔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을 파월 의장도 올릴 것이다. 다만 아주 공격적이진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 또 경기 동향의 흐름에 맞춰서 올릴 수 있는 인물로 설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여서인지 얘기를 했죠. 내가 선출을 했는데 금리를 올려서 우리를 힘들게 해. 그런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기업들의 어떤 포럼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바닥금리이긴 해도 아직까지는 바닥금리이긴 해도 조금씩은 금리가 낮은 게 좋은데 이런 액션 취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러한 얘기가 나온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준 정부 정책하고에 그게 연동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금리 계속 올린다. 9월 달에 올리는 거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올릴지 안 올릴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올릴 거다. 지금 소비지표 같은 경우에도 뭐 2% 이상의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치솟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고용지표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올릴 거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올릴 것이다 했을 때는 매파적인 내용이 되는데 다만 거기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만큼의 2% 이상의 아주 강력한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열 상태 소비는 아니고 그리고 실업률이나 고용지표에서의 실업률이나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가 그 부분이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완전고용 상태 자연고용 상태로 완전하게 인식하기에도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살짝 유한 발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금리는 어차피 올린다는 거예요. 올린다의 기조예요. 올린다는 기조. 한 차례 올리나 두 차례 올리나 하반기에. 근데 일단 한 차례는 9월 달은 거의 확정이 돼 있고 또 한 차례가 올해 들어서 4번 올리기로 했으니까 또 한 차례가 올해 올려질 것으로. 그럼 그게 악재가 아니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을 급진적으로 갈 것이냐. 그럼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죠. 경기가 살아나는데 금리를 급진적으로 올리면 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급진적인 게 아니라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릴 건데 조금 이제 유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환율이라든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또 금융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고 갔는데 환율 채권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 매매하시는 거 아니니까 너무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고요.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경우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를 연출해냈다. 그렇게 되면서 27일 날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전부 강세를 띠고 미국도 추가적인 선물 강세.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일단 장 중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장 중에 또 한 번 넘기겠죠. 그죠? 일본도 이제는 23,000포인트 근처에 다 육박해 와 있어요. 예? 유럽도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머징 마켓도 굉장히 훌륭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황 하나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게 가장 실패한 시황이 2015년 12월 이후에 뭐예요? 브렉시트 터졌을 때 영국이 우리를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어. 근데 유럽이 자꾸 양적 하나 추가적으로 나눠가니까 결코 같이 갈 수가 없겠어. 우리는 유로존을 탈퇴할 거야. 그 나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주식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걸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언론들이 그렇게 장악을 했었죠. 결론적으로 그때부터가 완벽하게 금융주들의 랠리가 나오게 됐고 시장도 더 강한 랠리가 나오는 시점이 됐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결론,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난다. 입이 아플 정도로 아주 단순한 내용 몇 년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요인은 그렇구나. 우리가 브렉시트도 겪었는데 브렉시트 당시의 엔화의 환율의 변동성, 안전자산의 변동성의 흐름도 겪었는데 지금의 흐름?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브렉시트까지 안 보셔도 돼요. 2월 달에 다우지수가 하루에 1,500포인트 빠질 때의 흐름도 겪었는데 지금의 악재로 나오는 미중 관련 얘기? 지금만 얘기 나와요? 작년에도 얘기 나왔지? 그러한 흐름들이
과연 2월 달에 미국이 다우가 1,500포인트 하루 빠지는 그런 흐름까지의 악재가 되는지 그거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그럼 내동몸에 하실 필요 없죠.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종목 다 놓치고 시장이 못 가니까 잡주하세요, 테마주하세요.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고 정상적인 투자하실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 8월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별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제 9월 달에 똑같은 내용의 지표가 나올 텐데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시장이 조정받은 적 없습니다.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시장 조정받은 거 없어요. 2015년도까지는 지표가 긍정적이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정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시장이 그냥 지표 좋았는데 좀 밀리거나 눌리면 다른 요인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밀려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결코 아닙니다. 2015년 3분기 이후부터는 지표가 좋았을 때는 대부분이 상승 랠리 그리고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눌려질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는 일반적으로 12개월 동안의 평균을 산술 평균을 내서 측정을 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빨라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3개월치 평균 정도를 놓고 봅니다. 그러한 이유가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런 케이스 말고요. 중간에 보면 듬성듬성 백색이 있어요. 백색 빠져있는 이빨 빠지듯이. 그런 부분은 뭐 계절적인 요인, 뭐 허리케인이 와서의 요인, 별의별 요인이 다 포함이 되면서 고용자 수가 순간적으로 조금 일시적으로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치를 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한 추세, 이러한 추세, 이러한 추세.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이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3개월, 12개월. 그 평균치가 금리를 올리는 명분이 될 만큼 긍정적이다. 아시겠죠?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긍정적인 명분이 된다. 그리고 사실은 비농업 분야의 고용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실업률을 놓고 본다 그랬죠. 실업률이라는 건 한방향성이에요. 한방향성. 예? 경기가 안 좋으면 급격하게 그리고 경기가 개선되면서는 급격하게 다시 안정화. 지금의 경우가 3.9%. 실질적으로 5% 수준부터가 이제 완전 고용 상태로 우리가 일컬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4%를 넘어서서 이제는 3.9% 수준, 4%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 급격히 이렇게 어떤 큰 문제가 발생돼서 급격히 고용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5% 미만에서부터는 계속 올릴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됩니다. 예를 봐야 되는 건데 월 단위 기준에 그 변화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를 보는 거예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때 발표가 되고 거기에 임금 인상률이 한꺼번에 같이 발표가 됩니다. 임금 인상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2%대의 흐름으로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감 갖지 마시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뭐 이렇게 추세적인 금리라는 걸 추세적으로 올리거나 추세적으로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금리라는 것은. 근데 결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를 올린 국가가 당연히 미국 그리고 영국이 올렸어요. 브렉시트 하면서 뭐 손가락질하고 야 바보들아. 뭔 바보들이에요. 경기가 좋아서 브렉시트를 단행한 거예요. 이쪽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좋은 장에서도 2016년 6월 24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날에 그 바닥에서도 움직일 공간을 못 찾아서 거기서 비중 축소해버리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지금 같은 기회에서도 그걸 놓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 올렸죠. 예, 우리나라 올렸죠. 그리고 유럽이 내년부터 빠르면 올해도 올릴 수도 있어요. 내년부터 올리죠. 긴축을 지금 단행하고 있고요. 일본이 지금 긴축을 단행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 대부분이 이제 다 올리는 거예요. 선진시장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기는 전체가 다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랠리 나올 때 있죠. 2003년 512포인트에서부터 2100까지 이러한 랠리. 우리나라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부터의 흐름. 그리고 나서 유럽, 일본, 우리나라. 금리의 동향은 어떻게 됐냐면 IT 거품 나고 이 당시에 이미 금리를 내리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시장은 금리를 내릴 때 경기 부양이죠. 경기 부양인데 바닥을 못 찍습니다. 그러다 바닥을 찍는 게 2001년 9.11 테러 때 금리를 앞전의 저점인 3%가 앞전의 금리 저점이었어요.
그 저점을 더 내려서 1% 금리까지 내려버린 겁니다. 이때. 그렇게 되면서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유럽이나 우리나라 등은 깨져 내려갔는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9.11 테러 나고 폭등 랠리. 결론적으로 폭등 랠리 이후에 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양하는 거지 경기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품 다시 내려왔다가 바닥 반발력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언제부터입니까? 여기 2004년 6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2006년 6월까지. 2006년 6월까지 얼마만큼? 17차례. 2년 1개월 17차례. 1년에 8번. 예? FOMC가 1년에 8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2년 플러스 1개월 해서 17차례. 퍼센테이지는 4.25%를 올렸습니다. 그럼 먼저 금리가 얼마였어요? 1%였죠. 총 여기까지 올랐을 때가 5.25%의 금리였습니다. 미국 금리가. 그렇게 되면서 랠리가 나왔어요. 근데 언제까지 올렸냐면 여기까지 올렸다 그랬죠. 그 이후에 추가적인 랠리. 그리고 금리는 언제 내려요? 이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리먼이거든요. 이때 내리는 게 아니에요. 2007년도 9월 달에 서프라임 터지죠. 그렇게 되면서 2007년 10월부터 금리를 내리면서 거기서부터가 정점이 돼서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러고 나서 앞전 저점, 금리 저점이 얼마였어요? 예? 그 이전에 3%였다가 9.11 테러 터지고 1%까지 내렸죠.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금리를 1%까지 내리고 추가적으로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까지 단행하고 그렇게 되면서 돌린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 언제 한 거예요? 금리 인상. 이때 한 거죠. 2015년도 12월. 예? 요 기준. 그 올라가다가 불확실성 때문에 밀려지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때랑 똑같은 경기 호황세에 대한 랠리입니다. 와 무슨 경기가 호황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거는 서민들이 국민들이 느낄 때 경기가 안 좋은 거고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2015년도에 26조였다고 그랬잖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65조. 하이닉스가 20조였죠. 그러던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예요? 네? 그때는 5조 죄송합니다. 지금 얼마예요? 20조. 2015년도에 포스코가 2조 5천억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예요? 5조 5천억.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서민 경제까지 연동되려면 우리나라 금리 자체가 1.75가 아니라 1.5, 1.75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미국 금리 2%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소 4% 수준까지는 와야 이러한 랠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경기가 살아나서 움직임이 나온다. 이때는 중간중간에 지금처럼의 어떤 무역 분쟁이나 이런 내용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 부분은 제발 윤정두가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증시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승 종목이 328개 종목, 하락 종목이 512개 종목. 코스닥도 똑같이 하락 종목이 많았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반등 대비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좀 6월 중순 이후에 약세였는데 우리가 좀 더 강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움직였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다만 지난주 내내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움직임을 줘야만 그래야 지수가 2350, 24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강보합 수준이고 LG전자 눌려져 있었지만은 하이닉스 그 악을 쓰고 금요일 날도 첨삭치도 말씀드리고 그럼 하이닉스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도 2% 바닥 대비해서 쭉쭉 올라와 있죠. 7만 원 이탈 7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8만 원대 초중반까지 이제. 나머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기 20% 가까이 올라와 있죠. 삼성 SDI 바닥 대비 쭉쭉쭉 올라와 있죠. 그것을 첨삭지도뿐만 아니라 본방에서도 계속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흐름, 뭐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도 바닥 대비 막 26%씩 단기적으로. 오늘 경협주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폼페이어 방북 취소 관련해서 경협주가 10% 이상씩 밀렸어요. 시가총액 대형주부터 전부. 건설주는 뭐라 그랬어요? 경협주. 경협주를 보시면은 건설주를 먼저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건설주 기준에서는 GS건설을 먼저 보시라고 그랬죠. 현대건설이 경협주의 대장입니다.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종목. 결론은 GS건설이 오늘 선방을 해줬고요. 안 밀렸어요. 현대건설은 그나마 밀렸는데 5% 수준. 철도주들은 물론 뭐 많이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10%대. 그리고 분명히 윤정도 뭐라 그랬습니까? 경협주를 공략을 하시더라도 그걸
그거를 어떻게 오버나잇을 하냐고요. 하루 아침에 폼페이오 방북 하나 안 한다 취소 하나에 10%씩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종목 10%면 2천억이 하루에 없어져 버리는데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식을 가져가요? 오버나잇을 어떻게 해요? 최소 절반 이상 혹은 전량 정리하고 그 다음날 다시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한 흐름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예? 채널 돌리셔봐야 아유 경협주 오늘 낙폭과된다 뭐 사실 수 있고요. 자기들 돈이 그렇게 막 사겠어요? 펀더멘탈 검증도 안 되는데 철저하게 기술주들은 테마주들은 기술적으로 대응한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업종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런 비금속 광물 같은 경협주잖아요. 예? 근데 업종의 흐름에 있어서 또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경협주가 전체 시장의 지수를 좌지우지하나요? 심리적인 면은 일부 오늘 좌지우지했습니다.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나요? 폼페이오 방북 안 했다고 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불거지나요? 그래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불거져서 전기전자 업종 깨지고 막 화학업종 막 붕괴되고 그러나요? 아니죠. 정상적인 쪽 전기전자 업종, 화학, 오늘 금융주들의 강세 이런 부분이 시장 지수를 땡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테마주들도 경협, 바이오가 소강 상태. 뭐 바이오야 개별 재료주들 동성제약, 뭐 삼일제약 다 언급드렸죠. 교육 통해서. 그런 종목군들 개별 재료주들 말고는 소강 상태. 나머지 IT에서는요. IT에서는 또 전기차, 2차 전지, 4차 산업혁명 전부 랠리를 이루어줬잖아요. 그쪽은 실적이 일정 범위 뒷받침된다. 수급도 일정 범위 뒷받침된다. 그래서 시각을 꼭 바꾸자.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26.48%예요. 여기까지의 기준이 40%대의 랠리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미국 증시가 대략적으로 60에서 70%대의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쪽이 50%대의 랠리.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모징 마켓도 40%대의 랠리. 우리나라만 유독 언제부터요? 예?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상관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여기서부터 눌렸던 부분을 되돌리는 과정이다. 그럼 그 주된 업종은 뭐가 됐느냐? 이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는 여기서 샀어요. 나는 힘들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강했고 누적적으로도 강했고 앞으로도 올 2분기 이후부터 누적 수급도 가장 좋고 그 이유는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돼 있고 검증이 돼 있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을 꼭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시황 오늘 좀 많이 길게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시황 말씀드리고요. 뒷부분에서는 필살기에 대한 복습을 해드립니다. 잉태 확인형과 샛별형에 대해서 지난주에 필살기까지 교육을 했죠. 그 종목군들 그것으로 발굴된 종목이 뭐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이제 피크에 딱 달한 키이스트 같은 종목. 방송에서도 그냥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키이스트 같은 종목. 포스코 켄텍 같은 종목.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 또 놓치실 겁니까? 교육을 통해서 발굴한 종목 AS 해드릴 거고요. 맨 뒷부분에는 그 종목군들, 새로운 종목군들을 또 포착해서 오늘도 두 종목을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교육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 모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10시부터 11시까지 바이오주, 특히 경협주 AS 안 받으실 거예요. 윤정도한테 받으면 완전히 쪽집게인데 첨삭지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지난주에 필살기 배웠던 내용. 예제가 뭐 예전 예제에서 그랬나요? 감흥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시황이나 이런 부분에
또 첨삭지도를 통해서 오픈해드렸던 혹은 교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오픈해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 굉장히 강하게 표출이 됐죠. 일단 먼저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이 종목 놓고 보시면은 이게 뭐였을까요? 이 종목이. 제가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 같은 경우에 또 시장이 어려운 그런 흐름을 연출을 했죠.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장악형을 배웠어요. 장악형을. 그렇게 되면서 완벽하게 장악형을 갖췄다. 이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한 단계 더 깨져 내려왔는데 예를 들면 망치형이 떴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망치형의 필살기 아직 안 배웠죠. 다만 이제 망치형이 떴을 때 필살기를 이번 주에 배울 텐데 매수 구간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매수 구간 설정 범위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그리고 손절 범위가 요 라인, 중간 라인 정도를 손절 범위로. 그러면 이 종목은 장악형이 완벽하게 뜬 상태고 여기에서 재차 관심을 갖고 편입할 수 있다. 그 기준이 펀드멘탈 상으로는 다 검증이 된 거고요, 사실. 펀드멘탈 상으로 검증한다는 종목 막 갖고 나올까요? 물론 기술적으로만 갖고 나오는 종목도 있어요. 교육용으로.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겠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접근 범위가 요 꼬리까지 장악 확인형이 되면 그 위쪽 부분까지 예? 이번 주에 이제 필살기를 배울 겁니다. 장악형에 대해서. 이 종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포스코 캠텍. 오늘 이 포스코 캠텍 같은 10%대 등락이 나왔죠. 예? 종가 기준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상당했고요. 어마어마한 랠리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장악형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절반 라인의 기준, 순절 범위의 기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부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캔들의 절반 라인, 토지기 때문에 요 라인의 기준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요 기준에서 혹은 돌릴 때 요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편입의 기준이죠. 시장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눌림이 나타났다? 그럼 손절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필살기잖아요. 그냥 캔들 떠서 장악형 떠서 매수했는데 아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대표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필살기를 배우는 거고 지난주에 잉태형과 샛별형을 배운 겁니다. 장악형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월 23일 이후에 우리가 37강까지 교육해드릴 때 전부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이 자료들을 지금 다운로드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셔야죠. 그리고 첨삭지도 받으셔서 와, 이 흐름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첨삭지도 때는 거래량과 아직 거래량에 대해서 안 배웠지만은 거래량의 부분. 또 이것은 일봉이지만 주봉의 월봉의 흐름. 또 수급까지. 수급도 유입돼 있죠. 수급까지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전체적인 IT 쪽의 흐름, IT 대장주의 흐름,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테마주들의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외에 또 방탄소년단, 예전에도 이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때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때 내용도 똑같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2,900원 수준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공략할 수 있다. 왜? 이때 흐름을 또 다시 연동시켜서 가지고 갈 수 있다. 거래량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예? 이게 20일 날입니다. 20일 날. 이 앞전에 이미 첨삭지도 때 한번 오픈이 됐던 거고 그리고 방송에서 또 오픈을 해드렸고 또 첨삭지도 해드렸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설명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거였어요. 예? 주봉입니다. 주봉상에 샛별형의 기준에서 변형형이다.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안 보시더라도 동그라미 똑같이 쳐놨죠? 안 보이시더라도 이게 뭐다? 갭이 나와 있던 거고 갭하락 이후에 도지가 형성된 거고 조그만 스타 이후에 돌려줘서 그럼 매수관 여기서부터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줄 거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 꼭지 라인까지 전부 매수관 여기까지 전부 주봉상 다 매수관. 그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흐름. 월봉으로는 어때요? 월봉으로도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필살기 해드렸잖아요. 이 라인. 예? 절반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뭐다? 샛별형의 기준이 된다. 이 절반의 라인이 얼마가 되냐면 3,500원 수준이 됩니다. 예? 3,500원 수준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죠. 넘겨서 오늘 장중에 4,000원대 훅 하고 넘어갔죠. 4,000원대 뭐 중반 수준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익 실현을 못하는 경우들 왜 못할까? 저도 참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께 5월 말에 분봉까지도 오픈을 해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분봉까지도. 그렇게 되면서 갭에 대한 내용, 장대 양봉에 대한 흐름, 거래량의 흐름. 그리고 그 다음에 갭 상승의 흐름, 장대 양봉이었겠죠.
그럼 그때 분명히 설명드린 게 아까의 그림에서도 조금 전에 그림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설명을 다 해놨죠. 이날 당시에도. 결론적으로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꼬리가 3분의 1이 달리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꼬리가 절반이 달리면. 예? 이날의 캔들이 여기서부터 양봉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절반 이상 달리면 어떻게 돼요?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남들은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쫓아간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매수를 들어갈 만한 자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매수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이런 종목은. 갭 상승이 나와서 갭이 나와서 거래량이 수반돼 있는데 그 거래량이 줄지 않고 쭉 뻗어 올라가는 거. 거래량이 줄려면 밑으로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걸 왜 쳐다봐? 예? 거래량 다 죽어 있고 이슈가 없는데 왜 쳐다봐? 그러다가 거래량 찔끔. 예? 그러고 나서 요 앞에 매물병. 그러고 나서 그 라인을 넘겨 갭으로 넘기면서 거래량이 수반돼요. 이게 신호탄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양봉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수순의 범위. 장중에 깨져 내려갔다 어떻게 했어요? 꼬리 달고 돌려놨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장대 양봉으로 나오는데 이게 갭이 보여야 되는데 갭이 안 보여요? 그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강의에서 아직 갭을 안 배웠다? 그러면 4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교육 37강. 그중에서 36강과 37강이 뭐라 그랬어요? 갭에 대한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 갭 교육만 받아도 여기서도 잡고 여기서도 잡고 그 수익이 만만치 않아요. 52%예요. 그 수익이 52%가 이 바닥의 50%가 아니에요. 이 바닥으로 하면 74%입니다. 그럼 이 바닥에서 못 잡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럼 거래량 터져 있을 때, 이럴 때 2,900원을 갭으로 돌파할 때. 이럴 때에 돌파해서 수익을 혹은 이때도 놓쳤어. 그럼 절반의 기준에 여기서부터. 그럼 요게 3,100원대입니다. 3,100원대에서부터 4,400원까지의 수익. 어마어마하죠. 4,420원인가요? 오늘 기준이? 어마어마하죠. 그럼 차익 실현 오늘 못해요 해요. 100% 할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 배웠고 그리고 요 날짜에 보여드리면서 요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3분의 1 차익 실현, 절반의 전량 차익 실현.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일 갭상승이 나오고 양봉으로 출회가 된다? 따라 붙을 수 있죠. 대신에 손절 정확히 지키시고 그리고 이러한 꼬리가 달렸을 때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됩니다. 원래의 기준은 내일 복습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원래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샛별형의 기준 또 샛별형의 기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 자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운로드도 받으셔야 되고 다운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0시부터 또 첨삭지도 해드리잖아요. 그럼 10시부터 11시까지 첨삭지도 해드릴 때 그럼 키스트 같은 이러한 종목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한번 더 들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키스트 자체에 대해서도 거래량이 무슨 막 8천만 주씩 터져 있잖아요. 8천만 주씩 터져 있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종목에 대한 AS 또 경협주들에 대한 AS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그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을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복습 내용 진행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필살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윤정두가 떠들어도 방송은 보시다가도 아우 내 계좌가 파란데 힘든데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바이오주들의 전략 또 경협주의 전략 경협주 바이오주 테마주 이상으로 지켜보지 말자. 전체 물량 50% 물량을 10% 편입했다면은 절반 이상은 당일마다 또 전량 가급적이면 전량 정리하자. 그 말씀 꼭 드렸죠. 그리고 교육만 받으신다면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고
또 조금 전에 키스트 같은 종목, 포스코 캠텍 같은 종목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종목군들 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반전형 캔들에서 배웠던 내용 그 부분 복습을 하고 예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 반전형 캔들 신뢰도 별 3개짜리 캔들 총 4가지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한 개의 쌍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산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 기준이 망치형, 그리고 하락 반전 기준이 교수형. 잉태 확인형의 경우는 상승 잉태 확인형과 하락 잉태 확인형. 장악형의 경우는 장악 확인형과 하락 장악 확인형과 상승 장악 확인형, 그리고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이건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샛별형과 석별형의 기준. 이렇게 해서 전제 조건까지는 다 배웠고, 이 중에서 잉태 확인형 그리고 샛별형의 경우는 필살기를 배운 상태입니다. 내일 기준에 상승 장악 확인형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망치형 배울 거고, 또 주말에 다시 총복습 들어갈 거고, 주말 전에, 주 후반에. 여기서 먼저 보실 부분이 하락 잉태형하고 하락 잉태 확인형인데,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은 어차피 새롭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서 전제 조건 이렇게 형성돼 있다 그랬죠. 이 필살기 부분으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이런 기준이에요. 상승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양봉이 하나 크게 발생이 됐는데, 근데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음봉으로 파고들었다. 이게 시장의 영향이든 이 종목의 문제가 불거졌든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봉에 쭉 올라오던 양봉, 그리고 혹은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한번 받다가 형성된 양봉이든 어찌됐건 이 양봉의 흐름에서 이 시초가 부분의 흐름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이 시초가를 훼손시키면 거의 백발백중 앞전 캔들에 대해서 훼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앞전 캔들이 밑에 있었던 앞전 캔들이 뭐 위에서부터 형성되다가 다시 돌리는 흐름이든 어찌됐건 이 시초가를 무너뜨리면 앞전 캔들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근데 잉태형의 경우는 일단 훼손시키지 않고 이 범위에서, 그럼 별 2개짜리예요. 방향성이 하락 전환됐다고 별 3개짜리만큼 신뢰도를 높게 실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승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봉이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고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개파락으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이 구간을, 시초가 구간을 이탈시켰을 때에는 하락 반전된다. 신뢰도는 별 3개다. 수백 가지 패턴에서 우리가 한 100여 가지 패턴 쓰는데, 이 100여 가지 패턴 중에서 하락 잉태 확인형은 별이 3개다. 별 3개짜리는 7가지 뿐이 없다. 그 중에 한 개다. 특히 우리가 배우는 4대 천왕에 들어가는 별 3개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한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정리를 하냐면, 이것이 이탈되는 구간, 시초가 여기죠. 얘는 다행히. 뭐 개파락이 더 크게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무조건 정리해요. 무조건 정리입니다. 그러나서 미래는 남다 할지라도 여기를 돌리지 못하면, 캔들의 1캔들의 절반 혹은 2캔들의 절반을 돌리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 추세를 다시 돌려서 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든 차익 실현. 내가 출장을 갔다 와서 요 화면을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행히 반등이 와. 그래도 차익 실현. 돌리면 그때 여기서 따라 붙더라도 무조건 차익 실현. 아시겠죠? 손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신 분이 없잖아. 윤정도한테 교육받고 여기서 왜 사? 밑에부터 사왔는데 하락 반전되는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구간 범위를 설정해 드리는 겁니다. 상승 반전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반전도 전제 조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디서부터 편입을 할 거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밀려 떨어져 내려오는데 뭐 이것이 쭉 빠졌다가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요 더 빠졌다가 흘러가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뭐냐면 전제 조건에 최근 거래일의 저점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간쯤 왔다가 반등 나오다 이렇게 됐을 수는 있어요. 어찌됐건 새로운 저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버겁죠. 힘들죠. 더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반등이 나와주는데 여기를 못 들어. 여기를 못 뚫고 끝났어요. 그럼 의미 부여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거는 그냥 상승 잉태형. 하락의 추세는 멈춰졌다. 반등을 하기에는 별 2개짜리다. 별이 3개짜리여야 공략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장이 좋았던, 종목이 좋았던 어찌됐건 이 시초가의 흐름을 넘깁니다. 그럼 앞전의 추세 부분, 더 빠졌다가 돌리다가 음봉이든, 혹은 뭐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음봉이든, 앞전에 이 시초가를 넘기는 순간 앞전의 매물까지도 소화를 시키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흐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놓고 보실 때 편입 구간은 요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요 시초가를 넘기는 시점부터는 편입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 범위는 1캔들의 절반 혹은 2번 캔들의 몸통의 절반을 재차 훼손시킨다. 이게 시장의 영향이든 종목의 영향이든. 그럴 땐 손절하시고 되돌리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혹은 손절하시고 여기서 뜨는 새로운 패턴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별 3개짜리가 훼손되거나 무너지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 상황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편입 구간과 손절 범위 또 이 모양새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편입 구간은 요 3번째 캔들의 꼬리 부분까지를 전체 편입 구간으로. 그래서 사거래 일자에 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도 편입 구간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쫓아가는 부분은 요 꼬리까지를 쫓아갑니다. 종가가 여기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상승이 있다 확인할까지. 석배령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이런 그 석배령의 패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에 충분히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 전제 조건.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하는 구간에 대한 필살기. 이거는 어디에도 정형화된 게 없다고 그랬죠? 예? 다운받으셔야 돼요. 무료로. 자, 샛별형입니다. 이게 뜨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뜨면. 이게 뜨면은 뭐 내용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뜬 거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예제. 딱 보여드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뭐예요? 8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21일 날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8월 21일 날, 이게. 8월 21일 날 요 중간 라인을 살짝 넘기고 있을 때, 보여드렸는데 이게 주봉이거든요, 사실. NH투자증권의 주봉입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16% 수준의 상승이에요.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을 때 여기에요. 오늘도 한 4%대 급등 나왔죠? 짧은 구간입니다. 21일이면 지난주에 오픈해드릴 때 또 요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요 가격 대비 갭상승 이후의 흐름. 요 추세가 어떻게 될까? 더 강하죠. 하이닉스 어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1일 날, 또 22일 날 시황할 때, 예? 또 22일 날 시황하고 나서도 월봉 보여드리면서, 예? 주봉 보여드리면서 추세 범위, 그러고 나서 또 마찬가지예요. 24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보여드리면서, 이때 보여드린 주봉 크기하고 또 틀리죠. 그 앞전에 흐름하고 또 틀려요. 위치가 다. 예? 요 위치, 이 절반도 안 되던 위치에서부터 이건 돌립니다. 21일이에요. 지난주. 계속 시가총액 2위 종목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닥 대비해서 15% 상승한 거예요. 바닥 대비. 여기서부터도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장에. 예? 경협주 가지고 막 10%씩 깨져 있는 그런 흐름에 만만치 않은 상승입니다. 이게 좀 약한가요? 약하면은 강한 종목도 보셔야죠. 이게 뭐예요? 삼성 SDI 21일 날. 21일 날 마찬가지 시황 설명드리면서 2분기 흐름 얘기 드리면서 바닥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샛별형이 완성이 안 되지만 중간 줄 그려놨어요? 안 그려놨어요? 그려놨죠. 그 중간에 줄의 흐름 지금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넘겼죠. 예? 마찬가지 삼성전기 이 절반 라인을 넘겨요? 못 넘겨요? 이때가 13만 원대예요. 이때가. 예? 지금 15만 9천 원, 16만 원 수준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걸 넘겨요? 안 넘겨요? 이게 다 주봉입니다, 지금. 넘겨요. 언제 거예요? 21일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 금요일날 같은 경우 삼성전기가 급등을 하는데 얘는 연동이 안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 연동됐죠. 6%대 강세. 그것이 예정된 수순이에요? 아니에요? 예정된 수순이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이죠. 지금은. 쫓아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첨삭지도 때 말씀드린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오늘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애매모호하던 구간을 확인형으로 완전히 잡아줬습니다. 이 종목 편입하셔야 되죠. 이 종목은 어때요? 정확하게 샛별형 떠줬죠. 잉태형과 샛별형의 경우 오늘 교육한 종목에 대해서 나온 거죠.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냥 종목군들 종목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교육이잖아요. 교육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무료로 이걸 뭐 하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첨삭지도 들어오셔서 이 종목군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기서 편입할 수 있는지, 펀더멘털적으로는 긍정적인지, 정상적인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장세인지, 정상적인 종목이. 그러한 부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는요, 본방송에서 찾아뵙고 있고요.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는 첨삭 지도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PC와 모바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첨삭 지도 꼭 들어오셔서 이 좋은 종목들 꼭 가지고 가시고 좋은 교육 자료 내용들
다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벌써 8월 중순인데요. 폭염 시기는 아직 8월 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적인 더위에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종목 잡아가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할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시장 급락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좋은 종목 잘 선별해 주시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도 역시 이러한 시장과 무관하게 모멘텀 강한 바이오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네, 지금 보시는 HLB는 글로벌 시장 7조 원 규모의 위암 신약을 개발해 미국 FDA 임상 3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1만 원대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무려 11배나 치솟았고요. 나노메딕스란 종목은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발열 암 치료제의 전 임상 및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3,000원대 주가는 불과 3개월 만에 24,000원대까지 거침없이 급등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가장 큰 불치병 분야에서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는 신약 재료가 있는데 주가는 수천대 초저가 종목에서 10배 안팎의 엄청난 주가 급등이 나오곤 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 재료가 있는 단돈 수천대의 바이오주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이 무려 40조 원대인 엄청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 신약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단돈 수천원대의 종목입니다. 특히 임상 3상 신약 외에도 미국 FDA 판매 승인 임박이라는 메가톤급 재료까지 있어 정말 긴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40조 원대인 엄청난 질병 분야에서 신약을 개발해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해 있는 단돈 몇천 원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집중 분석해 볼까요? 집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자,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40조 원대인 초대형 질병 분야에서 기존 의약품의 치명적인 단점을 포함한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가치를 알아본 전 세계 1위 기업과 공동 임상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이어 글로벌 경제대국으로부터 대규모 임상 비용까지 지원받으면서 임상 3상에 돌입한 것을 정말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때문에 이 재료 하나만으로도 현재 주가 수천원대 자리는 정말 다시 보기 힘든 큰 기회라고 자신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글로벌 임상 3상 재료는 비교도 안 될 또 하나의 메가톤급 재료가 금방이라도 발표될 것처럼 정말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부터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핵심 포인트. 네, 오늘 기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해 현재 미국의 명문대학과 함께 미국 FDA 판매 승인 절차에 돌입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약과 유사한 의약품이 중국 1위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국 진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이변이 없는 한 판매 승인이 확실시 되고 있는 메가톤급 재료란 건데요. 여기에 해외 정보에 빠른 외국인들이 100만 주에 육박하는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걸 봤을 때 재료 노출 시 지금 수천 원대 자리에선 더 이상 추천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세계 1위 기업가의 임상 3상 신약 재료와 미국 FDA 판매 승인 재료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면 물량 없이 움직일까봐 정말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이 이번 재료들이 나오기 전 지금 수천 원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제 고유 번호 724번 누르시면 단돈 수천 원대 메가톤급 바이오 재료주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24번입니다. 네,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이 무려 40조 원대인 엄청난 분야에서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한 신약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단돈 수천 원대의 종목입니다. 특히 임상 3상 신약 외에도 미국 FDA 판매 승인 임박이라는 메가톤급 재료까지 있어 정말 긴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외 정보에 빠른 외국인들이 100만 주에 육박하는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걸 봤을 때 재료 노출 시 지금 수천 원대 자리에선 더 이상 추천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종목 단돈 수천 원대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여우 장소연 전문가의 고유번호 724번 누르시면 됩니다. 724번입니다.
퀴좀 보내. 부장님, 맨날 이들이만 시키세요? 남자끼리 칙칙해서 되겠어? 윤씨, 미팅 따라가. 야, 정신 안 차려? 부장님. 요즘 연애하느라 그런가 무척 피곤해하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장님,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